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오늘 뉴스는 영국 주요 일간지들의 일면 기사를 보여드리고 간단히 해석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에 국민의 반 이상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서 기쁨을 못 감추고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은 감격하여 목이 메어 소리칩니다. 보리스 존슨은 당직 사직하라. 의기양양한 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드디어 너에게 기회가 온 것 같다. 빨리 총선을 해서 수상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않나? 그가 점잖게 답합니다. 나는 영국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총선은 10월 31일 이후에 할 것이다. 브렉시트 예정 날짜가 지난 다음에 유럽 정부에 추가 연장 신청을 하고 그동안 유럽과 다시 협의를 의회가 주관해서 할 것이다. 좋은 협상안이 마련되면 그때 총선을 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제2차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잔류와 브렉시트를 국민에게 다시 묻겠다. 먼저 데일리 이스프레스입니다. 불법적이라고 1740만 표의 브렉시트 희망자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건 합법적인가? 큰 제목 위에 소제목으로 어제 대법원이 수상의 의회 정지가 법적으로 무효이고 효과가 없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태여 기사를 다 읽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다음은 유명한 머독이 주인인 선 신문입니다. 레이디 헤일리 대법원장의 사진과 보리스 수상 얼굴을 실고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 너는 합법적이지만 우린 널 좋아 안 해.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 작은 글씨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선 신문 독자들은 의회 정지 법적 조치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열면 제리미 코빈이 아니라 제레미 카빈 이라고 제목 달고 그가 신나서 미친 듯 차를 몰 것이라. 비아냥거리는 기사가 보입니다. 다음은 데일리 메일입니다. 의회의 상징인 빅벤 사진을 우측에 깔고 큰 제목으로 보리스는 날려버렸다. 누가 영국을 운영할 건가? 그리고 작은 글씨로 주역을 달았습니다. 판사들이 놀랍게도 수상이 의회를 정지시킴으로써 법을 어겼다 말한다 플러스 사인. 리스모크는 헌법 쿠데타라는 말에 분노를 표시했다 플러스 사인. 존슨은 여왕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만 했었다 플러스 사인. 의원들은 오늘 의회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들에게 총선을 줄까? 꿈을 가지자. 기사 안 읽어도 감 잡히시죠. 다음은 데일리 미러입니다. 지중해에서 자살한 로버트 맥스웰과 같이 동업자로 창업했던 로터미어 자작 4세가 대주주인 신문입니다. 수상님, 아주 특별한 역사의 한자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대제목을 역대 수상들 중에서 의회를 정지시켰던 정치인들의 사진을 나열해놓고 수상들의 이름과 자귀명 그리고 정지시켰던 기간까지 명시했습니다. 가운데에 크게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적색 글씨로 부제를 달았습니다. 법원 판결이 존슨을 비난했다. 더타임즈 신문입니다. 머리를 싸쥐고 유엔 총회 연설 중 단상을 쳐다보며 고심하는 보리스 수상의 사진을 싣고 수상이 혼동의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라고 대제목을 뽑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대법원이 의회 정지가 불법이라 했다. 존슨은 수상에 전화했고 미국 출장을 줄이고 하원으로 오고 있다. 판사들은 상위직 장관이 계급을 무시한 헌법적 쿠데타라고 했다. 다음은 가디언 신문입니다. 그는 여왕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국민과 의회까지 라고 는 제목을 뽑아서 판사들의 결정의 정당함을 보도했다. 그리고 좌측 상단 신문 이름 옆에 노란색으로 4줄짜리 부제목을 달았다. 존슨은 거짓말쟁이. 이고 그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기사 읽을 필요 없겠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VOUK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첫째, 영국 노조의 세력을 등에 업고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한국의 현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국제적 노조연맹을 매우 중요시하고 더 많은 사회적 분배를 요구합니다. 무료와 무상을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구조적인 계급 사회를 싫어합니다. 이번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주 4일 근무의 32시간 노동을 정책 목표로 채택했습니다. 미니멈 웨이지는 항상 그들의 총알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한국의 박 대통령 탄핵 재판이 떠올라섰습니다. 판결도 11명 판사의 전원일치 합의로 판결한다고 한국의 이정미를 보는 듯한 할머니 대법원장은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수군거립니다. 이거야말로 역사에 없던 일이라는 겁니다. 전원일치는 처음이라는 거죠. 어쨌든 판결 시 11명 중 7명만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2016년 한국 탄핵재판소가 촛불에 겁먹어서 전원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듯 무슨 파워에 겁먹었으면 이런 판단을 하느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둘째는 영국이 황실을 버리고 공화국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공화국을 끌고 나가려는 사람이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영국이 황실을 버린다면 결국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거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왕의 목을 뗐다 붙었다 하는 것에 맞들이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셋째, 사회주의자들은 은연중에 계급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사립학교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사고 폐지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영국의 교육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영국의 사립교육은 1500년도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오며 졸업생들은 영국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원동력입니다. 자신들의 인기표 몇 장과 바꾸자는 그들의 양심불량이 마치 한국의 조국을 보는 것 같아서 역겹다 못해 구역질까지 납니다. 여하간 보리스 수상은 뉴욕에서 판결을 듣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아직 사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10월 31일에는 필히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이 원한다면 이 문제를 브라셀의 유로피안 코트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영국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그런 말을 하면 무식한 우중들이 펄쩍 뛰겠지요. 여기는 영국이라고. 그러나 아직 영국은 EU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고 법률기관은 유로피안 슈프림 코트입니다. 보리스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영국민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 국가의 정체성을 찾겠다는 겁니다. 영국과 대다수 영국민이 그들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보리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